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도 푹 쉬셨으니 지산 공부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좋은 지산에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022년 지산 전망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지산은 오른 지산과 오를 지산이 있습니다. 결론은 오를 만한 지산에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를 지산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상담을 해보시거나 저한테 물건을 제안 받으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재촉을 한다거나 속된 말로 막 계약 언제 할 거예요? 이렇게 막 쪼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확신이 70%라고 치면 확신이 80%, 90%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확신이 들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줄 수 있는 물건은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짜리 골프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쟤 저렇게 돈도 안 받고 영상 만드느라고 고생하는데 하나 사주지 뭐. 그런데 수억 원, 3억, 4억 정도 되는 지산을 제가 계약을 하라고, 재촉을 한다고 해서 매입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좋은 얘기, 점잖은 얘기 다 빼고 나한테 돈이 된다. 월세 수익률이 도움이 된다. 차익이 보인다. 이런 지산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지산을 제 경험상 재촉하지 않아도 하실 분들은 하신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 지산은 완만하게 가격 우상향이지만 꾸준히 하지만 아주 미비하게 우상향하고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예로 성남 상대원 공단의 시세를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300에서 한 400 정도 10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한 달에 한 만 원꼴로 가격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두 달 정도 더 제가 물건을 제안을 드렸을 때 내가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 70% 확신인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확신을 높여서 판단을 하셔도 그 한 달이란 기간 안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한 달 전에 제안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재촉을 한다거나 그 분양 사무실이나 좀 이렇게 그들 말로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바심 나게 만들죠. 이제 물건이 없습니다. 가격금이라도 넣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류의 영업이 제 적성에도 맞지 않고 또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급등해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예측이 아니고 급등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원 오르던 게 평당
지금 한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일어난 일이다 보니 오른 부동산을 파악을 하면 오를 만한 지산은 반드시 가격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제가 제 그 지산에 대한 그 신조기도 한데 늘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우선, 차익은 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오른 지산을 잡지 않는 이상에는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 대신에 굳이 제가 제안을 드린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 지산은 오를 만한 지산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 신속하게, 지금 상황은 신중보다는 약간은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당부를 드립니다. 지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오른 지산 가격이 약간 이렇게 유지될, 이 곡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파트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제가 왜 오른 부동산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게 대출 비율이 높은 거, 그리고 지산이란 그 부동산은 실입주자 비율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보다. 근데 대출 비율이 높은 건 알겠는데 10억짜리 8억 대출을 받아서 7억에 못 파니까 대출 비율이 높은 거는 왜 가격을 받치고 있는지 알겠는데 실입주자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상가의 경우에는 거의 투자자 비율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월세를 알아보러 가시든 상가를 매입하러 가시든 주변 상권이 월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억에 분양을 받은, 이 분양가가 10억이니까 월 350에서 400 정도 월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천에 400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죠.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다행히 그 금액에 상권이 살아나게 되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당 5천만 원짜리 분양평수 20평짜리 상가 5천만 원짜리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카톡을 했습니다. 무시하시고.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월 2천만 원에 20평. 근데 그걸 분양가 기준으로 400만 원 월세를 책정해 놓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용 면적 10평짜리 해서 어떤 장사를 해서 과연 4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권이 살아날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월세가 200이 되는 순간 이 상가는 10억이 되는 겁니다. 상가는 대출을 안 받고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출 비율이 높다 보니까 한 50%? 많아 6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싸게라도 주변 사람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야, 저기 분양가 10억인데 뭐 6억에 날렸대, 5억 5천에 날렸대, 뭐 이런 상가들이, 호실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반대로 이제 상권이 쭉 살아나게 되면 효자 노릇을 하긴 하죠.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아파트도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인데, 아파트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푸르지오 아파트의 하루, 레미안 아파트의 하루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실입주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한 채, 나머지는 다 투자 용도로 사놓게 되는데, 실입주자 분들이, 1가구 1주택 실입주자 분들이 가격이 본인이 판단할 때 내려갈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거할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특이한 제도가, 임대 제도가 하나 있죠. 난 이거 1년 후에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주변에 똑같은 아파트, 옆에 나와 있는 전세로 나와 있는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다시 투자하기도 하고, 구성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사는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산을 하면서 전세 물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경우는 없고,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신데 전세로 지산을 내놓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는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금리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실투자자분들은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유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나중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면,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지산 꼭대기 가격이 얼마인지는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지금 저희는 저희 카페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주변에 본인이 제안을 받았거나 본인이 파악하고 계신 지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시세를, 지산은 생각보다 좀 넓게 시세 파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은 지나버리고 과거가 됐고 이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오를 만한 지산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자금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차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를 지산 알아보는 방법. 오를 지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른 지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개 그 해당 지역에서, 성남이면 성남, 미사면 미사, 구로 성수동 마찬가지로 가격이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사는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당부하고, 이 꼭대기 지산을 알아볼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명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신규 분양 가격이, 그 다음에 주변에서 높게 거래된 가격이 호가인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분명히 시세는 평당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내놓고 팔려도 그만. 내 거 뭐 코너고 좋은 거 알잖아.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호가를 시세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주변이 3천이야 시세가. 그래서 2,500에 들어가면 무조건 500 먹어. 그 다음에 시행사도 본인들도 압니다. 이게 무리한 분양 가격이라는 걸. 그래서 팔리면 좋고 2년 3년 후에 비슷한 시세가 되면 손해날 거 없다. 분양률이 저조하더라도 좋아, 빠르게 가 해서 높게 책정한 지산. 성남의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센터엠 소개를 할 때 센터엠이 평당 530에서 550, 주변 시세가 옛날 10년 넘은 지산들이 500만 원에 근접을 하니까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후에 나올 만한 지산들이 분양 예정가가 평당 800입니다. 800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잡아두시면 싸게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부동산 그 지산 가격이 오를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계약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 계약이 됐다고 하거나, 그다음에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가격이 올라타는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상 가격이 800 정도니까 잡아두면 무조건 차익이 발생을 하고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고, 현재 이 센터엠의 시세는 드라이빙 방식은 평당 900,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음 현장이 800이 아니고 성남에도 지금 2개 정도 현장이 열릴 예정인데 1200 정도의 분양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자재가 오르고 주변 시세가 올랐다 손 치더라도 땅값이 비싸지고, 그런데 이 2개 시행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성남인데 1400, 이거는 이제 있던 일이 아니고 예입니다. 예, 사례. 성남이 신규 분양하는 물건이 평당 1400이니까 1000짜리 무조건 잡아야지, 1100짜리 무조건 잡아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시장에서 먹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들어가셔도 그 정도 시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미사 같은 경우에도 600만 원씩 분양했던 물건, 처음에 분양했던 아이데코 같은 경우는 평당 300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평당 300이었는데 600에 분양한 물건들이 소화가 다 되고 나서 현재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사의 다음 현장이 1800만 원 정도 예상입니다. 지금 모 건설사에서 땅은 매입을 했고 한참 준비 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걔가 1800에 계약을 했다고 분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시세인지, 1500짜리가 메리트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저 같은 경우야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 청약이 얼마나 됐는지, 입주 영사가 대략 얼마 정도 나왔는지, 분양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계속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변에서 너무 높게 책정된 시세를 호가로 판단하셔서,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차익을 노리겠다고 이거저것 끌어다가 좀 타이트하게 자금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서, 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기존 시장보다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라. 자, 오를 부동산을 알아보는 건 주변에 오른 부동산이 기준점이 된다. 그런데 그 오른 지산의 가격이 과연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가격인지 파악해 봐야 된다. 헷갈리시면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보셔도 됩니다. 저희 카페에는 지금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 주변에서 제안받았던, 저는 그 성남 상대원에 있지만 저희 지산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태백 이 대표님 잘 계시죠? 곰치 잘 먹었습니다. 여러 군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 받으셨던 자료, 내가 얼마에 제안을 받았고 얼마에 계약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공유가 되면 비록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그걸 그냥 눈으로만 보셨던 분들도 결정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를 만한 지산들 지금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널려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자금이 타이트하신 분들도 진짜 차익 보고 들어가기 너무 좋은 시장이고, 이게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 따라서 오르면 오를 만한 지산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때는 또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지식산업센터 전망, 오를 만한 부동산, 지산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상담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페 정회원방에
분석한 현장 하나를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카페 방문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